요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기력이 확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고기, 전복을 찾지만 의사들이 실제로 1위로 꼽은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소고기는 3위, 전복은 2위. 그리고 1위는 대부분의 집 주방에 이미 있는 음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음식이 근육 노화를 막고 기력을 되살리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이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퇴직 후 용인 양지면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서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납처럼 무겁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땐 새벽 5시면 벌떡 일어났는데 이젠 7시가 되도록 이불 속에 누워있게 됩니다. 나이 탓이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제 말을 듣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다 보면 허벅지가 후들거렸어요. 계단을 오를 땐 숨이 찼죠. 기분 탓이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어르신, 근육량이 많이 줄었네요. 뭐라고요? 근감소증 초기 단계입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몇 년 후엔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니. 저는 매일 텃밭 일을 하는데도요. 그런데 근육이 빠진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팔뚝이 예전보다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허벅지도 마찬가지였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조금씩 제 몸이 변해가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겁니다. 무서웠어요.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남편은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제게 근육이 없다는 건 곧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근감소증. 일상생활 불가능. 방치하면 안 됨. 뭔가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근육 키우는 법, 노인 단백질 섭취, 보양식 추천. 온갖 정보가 쏟아졌죠. 그중 눈에 띈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보양식 순위. 저는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상식이 전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싼 음식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HAPTER 모두가 믿어온 보양식의 정체. 기력이 떨어지면 뭘 먹어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고기죠. 아니면 전복이고요. 비싼 음식일수록 몸에 좋다고 배웠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명절이나 생일이면 어머니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내라고 하셨죠.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면 소고기 한 근 사다가 구워 먹었습니다. 전복도 그랬죠. 몸이 안 좋다는 소식 들으면 전복죽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병문안 갈 땐 전복 선물 세트를 들고 갔고요. 보양식 하면 당연히 전복 아니었나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만 가도 그랬어요. 명품 한우, 제주 전복, 이런 것들이 최고급 선물로 진열돼 있었죠. 가격표를 보면 10만 원, 20만 원 넘어갔습니다. 비싸니까 좋은 거지.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식품회사에서 40년 일했지만 정작 영양학적으로 뭐가 진짜 좋은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냥 마케팅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한방건강학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선 요리 수업에서 배운 건 주로 한약재를 넣은 삼계탕, 보신탕, 장어구이 같은 거였습니다. 역시나 비싼 재료들이었죠.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좋은 재료 써야 좋은 보약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날 아침 인터넷 기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의사들이 뽑은 보양식 순위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1위가 소고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전복이거나요. 스크롤을 내렸죠. 3위, 소고기. 역시 소고기구나. 2위, 전복. 그럼 1위는 뭐지? 녹용? 인삼?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엄청난 비법이 공개될 것만 같았습니다. 100만 원짜리 보약 재료가 나올 것 같았죠.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1위를 봤어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어? 말도 안 돼요. 북어라니. 시장에서 한 마리에 3,000원 하는 그 북어 말인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봤습니다. 맞았어요. 북어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소고기를 제치고 전복을 제치고 북어가 1위라니. 농담인가 싶었어요. 낚시성 기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내려가니 달랐어요. 의사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양학자들의 분석도 있었죠. 단백질 함량 비교표도 나왔어요. 과학적 근거가 빼곡했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인가?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비싼 고기 사 먹으며 기력 보충한다고 했던 게 전부 헛수고였단 말인가요? 평생 믿어온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찬장을 뒤졌습니다. 작년에 사둔 북어 한 마리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소고기보다 나은 거야?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짜리 보약이 아니어도 되는 거란 말이죠. 시장에서 3,000원짜리 북어 한 마리면 충분하다니.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왜 북어가 1위인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했어요. 단순히 단백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화면 속 글자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CHAPTER 3. 충격의 순위 공개 1위는 따로 있었다. 기사를 읽으며 정리했습니다. 3위, 소고기. 100g당 단백질 20g. 2위, 전복. 타우린 풍부, 간 기능 회복. 그리고 1위, 북어. 의사들의 평가가 명확했어요. 고령층 근육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식재료라고 했습니다. 가성비까지 고려하면 압도적 1위라고도 했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북어라니. 어렸을 때 해장국집에서 먹던 그 북어국 말인가요? 할머니가 숙취 해소한다고 끓여주시던 그거 말인가요? 그게 최고의 보양식이었다니.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평생 비싼 걸 찾아다녔는데 정작 답은 동네 시장에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왜 북어일까? 단순히 단백질이 많아서는 아닐 거예요. 소고기도 단백질 많은데 3위잖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 기사를 읽었죠. 북어는 명태를 건조시킨 식품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영양소가 응축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생선 중 최고 수준에 이르죠. 아, 그렇구나. 말린 거였어요. 건조하면서 영양이 농축된 겁니다. 포도가 건포도 되면 당도 높아지는 것처럼 명태가 북어되면 단백질이 압축되는 거였죠. 계속 읽었습니다. 북어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90g. 소고기의 5배 수준입니다. 5배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소고기 20g, 북어 90g. 어마어마한 차이였죠. 그럼 조금만 먹어도 되겠네. 소고기 100g 먹을 돈이면 북어 20g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갔어요. 찬장에서 꺼낸 북어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딱딱하게 마른 몸통, 펼쳐진 지느러미, 텅 빈 눈구멍. 볼품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어요. 이 안에 소고기 5배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바싹 말라서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 근육을 살릴 수 있다니.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북어의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미세합니다.
고령층의 약해진 소화기관도 쉽게 흡수할 수 있죠. 소고기처럼 소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아무리 단백질 많아도 소화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65살 제 위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됐죠. 그런데 북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분자가 작아 흡수율이 높다는 말에 눈이 갔어요. 먹은 만큼 다 흡수된다는 뜻이었죠. 효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전복은 왜 2위일까요?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전복은 타우린이 풍부해간 기능 회복에 탁월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육 재생 목적이라면 북어가 우위입니다. 그렇구나. 전복은 간에 좋고 북어는 근육에 좋은 거였어요. 제게 지금 필요한 건 근육이었죠. 근감소증 초기라고 했잖아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북어였어요. 의사들이 왜 1위로 뽑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단백질 함량, 흡수율, 가성비, 접근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거죠. 저는 북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걸로 시작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 살 돈 아껴서 매일 북어국 끓여 먹기로요. 그렇게 근육 되찾기로 결심했죠. CHAPTER4. 소고기를 압도하는 단백질의 정체. 북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어요. 검색해봤습니다.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한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살이 쫄깃하게 변한답니다. 신기했어요. 자연이 만든 건조식품이었던 겁니다. 인공 첨가물 하나 없이 바람과 추위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됩니다. 100g당 90g의 단백질. 이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고기가 20g이니까 정확히 4.5배죠. 거의 5배라고 봐도 됩니다. 계산해봤어요. 소고기 100g 먹으면 단백질 20g 섭취. 같은 양의 단백질을 북어로 먹으려면 겨우 22g이면 됩니다. 북어 22g이요. 시장에서 북어 한 마리 사면 50g 정도 나와요. 반마리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격은 1,500원 정도죠. 소고기 100g은 얼마인가요? 등심 기준 1만 원은 넘습니다. 한우면 2만 원도 넘어가죠. 같은 단백질 섭취하는데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영양성분표를 비교했어요. 북어 100g 마이너스 단백질 90g, 지방 1g, 탄수화물 거의 제로. 소고기 100g 마이너스 단백질 20g, 지방 15g, 콜레스테롤 60mg. 완전히 달랐어요. 북어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였습니다. 지방이 거의 없었죠. 반면 소고기는 지방이 단백질만큼 많았어요. 나이 들면 지방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북어는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쇄 아미노산이 풍부하죠. 이들은 근육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기사에서 읽은 내용이었어요. 아미노산이요. 한방건강학과 다닐 때 배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흡수되는 거죠. 그중 몇 가지는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서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해요. 그게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북어는 그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완벽에 가깝다고 했어요. 특히 근육 만드는 데 쓰이는 종류가 많다고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도 좋았던 거예요. 제대로 된 단백질이 농축돼 있는 겁니다. 텃밭에서 일하다 보면 알아요. 비료 많이 준다고 작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질소, 인산, 칼륨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식물도 그런데 사람 몸은 오죽할까요? 북어가 바로 그런 음식이었어요.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비율로 들어있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응축돼 있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이번 주 먹으려고 사둔 소고기가 있었습니다. 불고기감이었죠. 한 팩에 12,000원 주고 샀어요. 북어와 비교해봤습니다. 소고기 200g 마이너스 단백질 40g, 가격 12,000원. 북어 44g 마이너스 단백질 40g, 가격 약 3,000원. 4배 차이였어요. 손에 든 소고기 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면 북어 4마리 살 수 있겠죠. 단백질 섭취량은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낭비한 거지. 속상했어요. 식품회사 다니면서 영양 공부도 하고 한방건강학과까지 나왔는데 정작 이런 기본적인 걸 몰랐다니. 마케팅에 속은 겁니다. 비싼 게 좋은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가격이 아니라 성분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응축됐느냐가 관건이죠. 북어를 다시 봤습니다. 바싹 마른 이 생선 한 마리가 제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니. 놀랍고도 고마웠어요. CHAPTERO. 나이 든 몸에 더 맞는 단백질. 65살 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위장이 약해졌습니다. 기름진 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고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됐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됐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더군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답니다. 위산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였어요. 단백질 많이 먹어야 근육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요. 특히 소고기 같은 건 더 그랬습니다. 기름기 때문이었어요. 마블링 좋다고 하는 한우, 사실 지방 덩어리잖아요. 그걸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가요. 소화시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북어는 달랐습니다. 지방이 거의 없다고 했죠. 100g당 1g이요. 순수 단백질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소화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분자 구조였어요. 기사에서 읽은 내용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북어 단백질은 분자가 미세해서 흡수율이 높다고 했죠. 무슨 뜻일까요? 찾아봤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된 사슬이래요. 소화 과정에서 이 사슬을 잘게 끊어야 흡수됩니다. 문제는 나이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산 부족, 효소 부족. 그래서 긴 사슬은 잘 못 끊어요. 결국 흡수 안 되고 배출돼 버립니다. 먹어봤자 소용없는 거죠. 북어는 원래부터 사슬이 짧답니다.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한대요. 자연스럽게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약해도 쉽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구나. 이해가 갔어요. 먹은 만큼 다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었죠. 효율이 100%에 가까운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고령자 대상 실험에서 북어 단백질 흡수율은 95%, 소고기는 70%였습니다. 25% 차이예요. 소고기 100g 먹으면 단백질 20g 중 14g만 흡수돼요. 나머지 6g은 버려지는 겁니다. 북어는 어떨까요? 북어 22g 먹으면 단백질 20g 중 19g 흡수됩니다. 거의 전부죠. 결과적으로 몸에 들어오는 양은 비슷해요. 하지만 위장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고기는 100g을 소화시켜야 하고 북어는 22g만 소화시키면 되니까요. 이게 나한텐 더 많네. 확신이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소고기 먹어도 됩니다. 소화력 좋으니까요. 하지만 60 넘은 사람들한텐 북어가 훨씬 나은 거예요.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결과 얻는데 몸에 물이 덜 가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니까요. 한방건강학과 다니며 배운 게 생각났어요. 약선 요리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인에겐 보하되 체하지 않게 하라. 기력 보충하되 소화 부담 주지 말라는 뜻이죠. 북어가 딱 그랬어요. 모하면서도 체하지 않는 음식. 나이 든 몸에 최적화된 단백질이었던 겁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소고기는 다음에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북어예요. 제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백질로 시작하는 거죠. CHAPTER 6. 전복을 이긴 진짜 이유간을 살리는 힘. 전복이 2위인 이유가 궁금했어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전복은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죠. 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구나. 전복도 좋은 음식이에요. 특히 간 기능 회복에는 최고라고 했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간이 안 좋은 분들한텐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문제라면요? 북어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더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북어에도 간 기능 회복 성분이 있다고 쓰여 있었죠. 뭐라고요? 북어에는 메티오닌과 리신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해독작용을 촉진하죠. 메티오닌, 리신. 한방건강학과 다니며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메티오닌은 간에서 독소 배출할 때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요. 더 찾아봤습니다. 메티오닌은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의 해독 효소죠. 이게 부족하면 피로물질이 쌓입니다. 아, 그렇구나. 피로의 원인이 근육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독소가 쌓이고 그게 피로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요. 그게 단순히 잠을 못 자서가 아니었어요. 간이 밤새 해독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나이 들면 간 기능도 떨어진다더군요. 해독 능력이 약해지고 피로물질 분해 속도도 느려진답니다. 그래서 아침이 무거운 거였어요. 북어가 그걸 해결해준다는 겁니다. 메티오닌과 리신이 간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효소 생성을 도와준다고요. 특히 숙취 해소에 탁월합니다. 북어국이 해장국으로 사랑받는 이유죠. 맞아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북어국 먹으면 속이 풀리잖아요. 그게 단순히 국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메티오닌이 간을 살려주니까 그런 거였죠.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리신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세포 재생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죠. 신진대사요. 나이 들면 그것도 느려진다고 들었어요. 같은 약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그거래요. 에너지 쓰는 속도가 느려져서요. 리신이 그걸 개선한다니. 근육도 만들고 간도 살리고 신진대사까지 올려준다. 북어 하나로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겁니다. 전복과 비교해봤어요. 전복은 타우린으로 간을 회복시킵니다. 효과 좋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단백질 적어서 근육 만들기엔 부족합니다. 북어는 어떨까요? 단백질로 근육 만들고 메티오닌으로 간 살리고 리신으로 신진대사 올립니다. 올인원이에요. 그래서 1위구나.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의사들이 북어를 1위로 뽑은 건 단순히 단백질 많아서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 때문이었죠. 근육, 간, 대사. 나이 들어 약해지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잡는 겁니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요.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에서 북어를 꺼냈습니다. 이젠 이마른 생선이 달리 보였어요. 모약 덩어리였죠. 내일부터 매일 먹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북어국 끓여서 아침마다 한 그릇씩요. 그렇게 제 몸을 되살리기로 했죠.